반갑습니다. 우리 심프로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월요일장 마감하고 5시 48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장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반도체는 이제 금요일장에 이제 나왔던 시세 대비했을 때는 살짝 이제 조금은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오늘 강한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갭으로 띄우고 나서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주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금요일날 발생했던 이 거래 대금 2조 5천억이 좀 넘는 3조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 동반한 거래량이 추세전환 스마트머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안 박스권에서 좀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2분기 실적이 되었던 아니면 또 추가적인 SK하이닉스가 되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었던 발주 소식이 공시화되면은 또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한 내용이 오늘 또 공시에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몇 가지의 이제 리스크라기보다는 주가를 지금은 상승시키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오늘도 강조시켜 드려야 되는 내용까지 좀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소부장업체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시장 대충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부장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목이 아프게 노래를 불렀던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양극화가 어느 정도만 솔직히 아주 작은 규모더라도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승할 때 반드시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들을 위주로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주도주로 좀 시세가 강하게 내뿜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HPSP가 금요일장부터 해서 상한가 이후 오늘까지도 또 거래대금 동반해서 강한 상승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공략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 뒷부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놓쳤다고 놓쳤네 이러면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쪽으로 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요. 한미 얘기 끝나고 나서 이번 주가 좀 미국의 이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해서 일본의 또 금리 결정이 또 일어나는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까지 했을 때는 사실 미국 선물지수나 이런 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후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볼만한 종목들 심프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좀 오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으로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한미 반도체 이야기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 하나 딱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했고요. 오늘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시초가 부근에서 한 500억 정도 이제 매입을 했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뉴스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측에서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스페이스X 그래서 자본금 대비했을 때 얼마 해가지고 총 500억 규모 정도로 굉장히 적지 않은 물량으로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한 지분 투자를 통한 매수를 통한 투자 수익도 연결이 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제가 금요일 장마감 후에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 그대로 테라팹의 또 장비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텔레그램 제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 소식 자체가 이 뉴스 제목대로 이제는 장비 대장주인 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지만 스페이스X의 테마주로 또 변신이 되게 되면요.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자,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회사가 잘 나가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켓 타이밍, 시장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 가격적인 변화나 뉴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발현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 새로운 재료 시장에서 그동안은 그냥 단순 TC본도 장비
제조업체 그리고 장비 대장주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협력사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협력사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스페이스X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이목이 쏠려 있는 곳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또 엮이게 되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시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과 회사가 되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집어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같은 말을 반복해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시황 마켓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를 강하게 견고하게 버티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잠깐 또 32만원, 30만원 이 구간의 가격을 터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 하방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내리꽂을 만한 이제 근거들은 점점점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큰 하락은요, 전부 다 뭐였어요? 우리 1분기 어닝 쇼크였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숫자 자체가 약간 충격적으로 찍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 그랬죠?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2분기로 장비 발주를 지연시키면서 1분기가 붕 떠버려서 그런 거였죠. 그러면 2분기부터 실적이 나오는지가 이제는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이미 442억 원 규모의 SK하이닉스가 장비 발주가 들어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아닌 물량입니다. 이제 시작의 물량도 아니에요. 더 많이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HBM4 베라 루빈이 출시가 됐잖아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HBM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3E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비 발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을 조금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2분기 실적을 앞에 두고서 이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 주포 세력들도 주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상방에 지금 어느 정도 락이 걸려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이 되면 크게 이제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거고, 두 번째 요인이 이제 공매도인데 이거는 절대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체크하고 있는 이제 물량이 바로 우리 공매도 잔고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비중으로 쳤을 때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미반도체 여전히. 그래서 2조 가까이 지금 공매도 물량이 여전히 쌓여 있어요. 대차 잔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공매도라는 거는요, 없을 공, 그래서 매도죠.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쳐놓고요, 그 매도한 빌렸던 주식을 되갚아야지 얘네들도 결국에는 수익을 챙기고 그 일정에 맞춰서 얘네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장기간의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높았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은 계속 수익 실현과 이제 손실을 계속 반복하는 구간이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공매도 잔고가 2조 2천억까지 늘어났었는데 지금 한 3천억 정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아래에서 어느 정도 미리 저는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전부터 굉장히 좀 얘네가 손실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물량 소화 구간이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1조 9천억 정도 남아있는데 대략 2조 정도로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숏 커버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혹시나 테라팩 관련된 이제 뉴스들, 이런 머스크가 물론 직접 언급하면은 뭐 주가는 말도 못하게 날아갈 겁니다. 공매도고 뭐고 나발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냥 뇌피셜인 거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고 일단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은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신경은 반드시 쓰고 있고, 물량이 줄어드는 게 이제 눈에 띄게 포착이 되면요, 제가 바로 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이 한미반도체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행보들 있죠. 저는 이런 게 사실 본인들의 어떤 뭐 지금 당장 500억 투자해서 뭐 1000%, 2000% 수익을 보려고 스페이스X 지분을 산다기보다는요, 회사의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신 회장님이 물론 언론 플레이를 하는 CEO 오너는 아니지만 이 주가가 하락을 과도하게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이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으세요. 특히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주주분들이시면 거의 대부분 아실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사주라고 이제 HTS 상에서 뉴스만 여러분들이 어떤 HTS를 쓰시던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의 엄청난 규모로 지금 회장이 단독적으로 본인 회사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과 실적에 이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국뽕에 차올라서 드린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한미반도체는 예를 들면 뭐 사실 기업 오너들이나 회사 차원에서 회사가 돈이 좀 필요하면요 무조건 주주들 돈 갖다 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이 또 바로 또 주식시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분이 33%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곽동신 회장님의 지분이.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 외에는 뭐 회사가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회사 중에 정말 건실한 회사가 몇 없는데 그런 회사 중에 저는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관점이니까 또 어떻게 보실지는 뭐 각각의 개인의 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전대 안 드려요,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그러한 관점, 그러한 시야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 종목을 보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주가 방어에 이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 주가가 이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는 이게 시장에서 뭐 크게 반응하지는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은 하긴 하죠. 근데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진짜 주가가 올라가면요. 뭐 1년 전 기사, 뭐 몇 년 전 일들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뭐 호재로 재탕 뉴스처럼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부추기는 효과를 낳는 거를 저는 여전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야 이제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급으로 이제 지수 연동 그리고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종목이 돼버렸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라고 한다면 이 세 회사의 이제 글로벌적인 매크로나 시황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면 그 하락에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번 주 남아있는 이제 몇몇 이 주요 일정에 대해서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5월 산업생산지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 은행 이제 BOJ의 금리가 결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나올 거예요. 그리고 FOMC 이제 의사록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오전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또 금리를 지금 1%까지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33년 만에 1% 최고치의 금리로 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이 저금리, 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전 세계 주식을 사들였던 자금들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를 우리는 한번 겪었습니다. 엔캐리 청산이라 그래서 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충격이 있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크게 걱정되진 않지만 반드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인물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FOMC 의사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당장은 비중을 추가하기보다는 좀 이 상황이 이번 주는 좀 잘 지나가고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저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나서 나머지 이제 비중 추가나 뭐 신규 매수나 여러 가지 전략을 조금 세우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소매 판매나 뭐 중요 지표들이 있지만 일단 더 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변동성이 꽤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주 기술주 중심의 상승과 하락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의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정도로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큰 이슈는 없지만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휴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목요일장부터도 꽤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좀 트레이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해서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할 계획은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점까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장에 제가 이 보고 있는 이제 이 종목들 있죠. 이거를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좋아요 500개 넘으면은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 500개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찍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구독 더 찍어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 채널 운영의 목적이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정답이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종목들도 보는 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우리 정규반 VIP분들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1년간 25년, 26년도 했을 때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현재는 이제 뭐 원익 IPS 지금도 강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테스라는 종목이 있고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던 종목들입니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제외하고 소부장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HPSP라는 종목입니다. 얘도 뭐 4, 5만 원대 정말 힘든 시간을 꽤 오래 버티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됐죠. 그래서 얘도 아마 6자리 이제 주가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벤더사라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글로벌의 독점적인 이제 기술력이 있는가. 대체 불가한 장비면 주가가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1차 벤더 사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독보적 포지션이고 SK하이닉스 1차 벤더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다 그리고 삼성하이닉스, TSMC, 인텔까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HPSP입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독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로서 납품을 하고 있고 독점력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티어 1로 구분을 해놨고 티어 2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익 IPS, PSK, 이오테크닉스, 주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도주가 됐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이제 세계 최초 개발 소식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크게 몰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도주들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드리는 말씀은 계속 탄생을 할 겁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VM이라든지 ISC 같은 회사들도 왜 얘네가 가는지를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너무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매번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종목 컨택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게 아는 게 많으면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지고 수익 얘기가 어려운 게 진짜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이어서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심프로 스윙 트레이딩이죠.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단기 트레이딩 아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시드머니 1000만원 정도 세팅을 해서 이제 1억이 도달되면은 새롭게 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2고요. 이제 파트 3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HPSP는 오늘 날짜로 1차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관점 또한 전부 다 우측에 보이시는 대로 SMS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제 채널 성장에 기여를 해주신 감사한 분들께는 저는 일생일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까지 판단은 제가 할 몫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단기 트레이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이제 깔끔하게 설명까지 한 번에 원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심프로 스윙 트레이딩 6월 15일 날짜로 수익 실현된 종목,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HPSP가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85% 챙길 수 있었고요. 1차 매도예요. 나머지 물량은 아직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자로 대한전선을 첫 거래 시작했던 시드머니 세팅이 1000만원이었는데 현재 1억이 돌파가 됐죠. 물론 나머지 물량을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누적 수익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1억은 일단은 돌파를 했다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단기 매매를 여러 번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종목 선정과 시황, 마켓 타이밍만 잘 맞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PSP는 좀 힌트를 정말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우리가 시세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SMS로 제가 전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기존에 우리 정규반과 VIP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단기 이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반과 VIP분은 인원을 받고 있진 않지만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또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부 SMS로만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정답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유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9일 금요일장에 제가 HPSP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5,000원부터 5만원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매수 공유가 나가고 나서 이틀 정도 더 하락을 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손절가가 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공부한 종목이기도 하고 추적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세일 구간이라고만 판단했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한 구간은 사실 우리가 평단가가 유리했기 때문에 굳이 안 잡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SMS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 반도체를 자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개사가 무슨 회사예요? 메모리 제조사죠.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에 지금 두 군데는 1차 벤더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퀄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업황 장비 1차 벤더사로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5장쯤에 매수하시라고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사인은 6월 15일 오늘 장이죠. 저번 주 정말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PSP는 또 주도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틀간 거의 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은 좀 1차 매도, 일단은 수익을 좀 확정을 지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접근한 물량의 1차 매도는 제가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공지와 함께 잔존
물량은 추후에 공지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오전에 이미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뭐 오늘 HPSP 나간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전선 때도 마찬가지, 대한광통신, HVM,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이 들어가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아무래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단기 시세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추세와 회사의 내용이 지금 시황과 맞아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HP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소부장 업체 중심으로 코스닥 상승이 일어날 때 대장주로서 주성 엔지니어링,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 다음으로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지켜봐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B는 추후에 또 매도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앞에 짧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딱 구독 버튼 하나 받고 진행을 합니다. 제 채널 성장에 기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일생일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회인지 인지하시고 안 하시고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잡으실 분들만 제가 지금부터는 구독 누르셨다고 끝이 아니라 인증 절차를 제가 딱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2초면은 참여 가능하시도록 제가 전부 시스템화 시켜놓고 체계화 시켜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부터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증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있죠? 여기 보시면 항상 설명란과 제가 고정 댓글에 동일하게 매번 링크를 걸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심프로 트레이딩 공유해서 6월 탑픽 스윙 종목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아래 보이시면은 링크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클릭을 하게 되시면 바로 문자 발송 페이지로 여러분 휴대폰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까지 제가 자동으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끝입니다. 자, 근데 모바일이 아니라 혹시 컴퓨터, 뭐 TV, 다른 디바이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아래에 보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이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게 되시면 동일하게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시면 저한테 이제 여기 보이시면 문자 발송해드리는 플랫폼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에 보냈던 내용 그대로 보이시죠? 자, 우측에 보이시면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록을 클릭을 하면 제가 이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주소록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독자 인증 무료 발송 이래서 1996명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인원도 받고 있는데 허위 인증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삭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독자이신지 확인을 하시고 인증 절차를 보내시면 되시고요.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포함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채널 성장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